그래도 이왕 왔는데 간단한 거라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어머님, 저 요리하는 여자 아니에요. 결혼 전에 태연 씨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저를 요리하는 여자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드시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래 안 걸리시잖아요? 아니, 전업주부가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별꼴이네요. 왜 상관이 없니? 우린 가족 아니니? 죄송하지만 저한테 가족은 우리 엄마 아빠랑 태연 씨밖에 없네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대해줄게. 네, 그러시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막말로 다들 불편한데 아양 떨고 사는 거죠. 저는요, 그런 아양 못 떨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나도 너네한테 준 집 도로 가져가야겠구나. 나는 가족한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정옥자 씨입니다. 평생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어머니셨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옥자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 태연이와 태호를 위해 삶을 바쳤던 분이었죠. 태연아, 이번에도 1등이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큰아들 태연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이제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옥자 씨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태호는 형과는 달리 과묵했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켜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 손 트실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장성했고 각자의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태현은 윤지혜라는 여성과 둘째 태호는 김아윤이라는 여성과 가정을 꾸렸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정옥자 씨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서로 의지하며 잘 살자. 그때만 해도 정옥자 씨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아니라 오랜 가족의 균열이 시작될 줄은요.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큰아들 태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부담돼서요. 지혜가 힘들어해요. 혹시 신혼집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옥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결국 그녀는 노후 자금 일부를 꺼내 신혼집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 윤지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고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의 첫 방문 이후 그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요. 정해진 약속날 찾아간 정옥자 씨에게 지혜는 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앉으실 때가 좀 그렇네요. 거실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옥자 씨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누던 중 지혜는 커피를 홀짝이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언제 가실 건가요? 왜 그러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어머님,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도 있긴 한가요? 다 그냥 마지못해서 챙기는 거죠. 정옥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솔직한 게 낫잖아요? 저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옥자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솔직함인가 싶었지만 정색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혜가 좀 직설적인 스타일이야. 태연이 머쓱한 얼굴로 말하며 분위기를 얼버무렸지만 정옥자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에게 더 잘해줘야 하나? 내가 불편한 시어머니는 아닐까? 그날 밤 정옥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이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 태호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그 순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하지만 정옥자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요즘 애들이 워낙 개인주의라잖아? 지혜도 곧 적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달력이 몇 장 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태연이 부부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대신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장모님 댁에만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정옥자 씨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태호와 작은 며느리 하유는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죠. 어머니, 저희가 해드릴 게 뭐 있을까요? 집안일 도와드릴까요? 작은 며느리 하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옥자 씨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향했죠. 혹시나 큰아들 부부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큰아들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청소기 망가졌는데? 지혜가 무선 청소기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혹시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큰아들 부탁에 정옥자 씨는 며칠 후 직접 무선 청소기를 사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기 상자를 든 정옥자 씨를 보더니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무표정하게 말했죠. 아, 그거. 거기 두고 가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정옥자 씨의 발걸음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앉았다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괜찮지? 지혜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고 정옥자 씨는 무선 청소기를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서는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죠. 거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지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정옥자 씨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정옥자 씨는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죠. 지혜야. 태연이는 회사 잘 다니고 있니? 네, 뭐. 늘 그렇죠. 지혜의 대답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정옥자 씨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는데 간단한 거라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을 원했던 것이었죠. 지혜는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정옥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죠. 어머님, 저 요리하는 여자 아니에요. 결혼 전에 태연 씨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저를 요리하는 여자 만들지 말라고. 옥자 씨는 마음 한편에는 전업주부가 요리도 청소도 안 한다는 말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뜩이나 불편해하는 큰 며느리 때문에 애써 참으며 미소 짓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죠. 그럼 뭐 시켜서라도 같이 한 그릇 먹자.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배달 음식이라도 먹자는 그저 가족으로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그러자 큰 며느리 지혜는 비웃듯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드시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래 안 걸리시잖아요? 그 순간 정옥자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가슴 속에서 들리는 듯했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으며 돌아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기 저기 세워놨어. 꼭 쓸 일 있을 거야.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면 앞으로 안 올게. 네,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아파트를 나와 정옥자 씨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앞에 두고 정옥자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아들 부부와 잘 지낼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연이를 위해 밤새 옷을 꿰매던 날, 아들이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던 날,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 그리고 결혼 후 태연이가 점점 멀어지던 순간들, 생일에도 오지 않고 문자만 보내던 날, 명절에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 이제는 그저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째 태호와 며느리 하유는 자주는 아니어도 진심으로 찾아왔죠. 명절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고 생일이면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두부찌개 끓일게요. 작은 며느리 하윤의 그 말 한마디가 정옥자 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편의점 컵라면을 먹으며 옥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내 자식인데 어쩜 이리 다를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태연이를 너무 편하게 키웠나? 하지만 그날 밤 옥자 씨의 마음에는 어떤 결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자.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단 하루도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옥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자신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수억 원. 평생을 절약하며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작은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되니? 하윤이도 같이 오렴. 전화를 받은 태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1시간 후 작은 아들 태호와 작은 며느리 하윤이 옥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옥자 씨는 큰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결정 하나 하려고 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랑 진짜 가족이랑 보내야겠단다. 태호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죠. 옥자 씨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엄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고 이건 엄마 통장이야. 엄마, 이게 다 무슨... 태호야, 엄마가 결정했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기로.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죠. 들어봐, 태호야. 엄마가 어제 깨달았어. 가족이란 건 그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옥자 씨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죠. 엄마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너희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엄마의 남은 인생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호도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했다고. 옥자 씨는 작은 며느리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대해준 거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오후 옥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호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건 내가 선택한 가족에게 주는 마음이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더라. 변호사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옥자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죠. 태호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옥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게 내 마음이야. 엄마는 이제 후회 없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 씨의 재산 증여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큰아들 태연 부부의 귀에 들어갔죠. 동네 부동산 중개사가 큰아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태연 씨, 어머님이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바꾸셨다던데.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아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혜야, 큰일 났어. 엄마가 재산을 전부 동생한테 넘겼대. 지혜의 비명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주시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신다고. 당장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 옥자 씨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보세요. 옥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큰아들 태현과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큰며느리가 보였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동생한테 집 주시고 돈 다 넘기셨다는 게? 태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옥자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인생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했죠. 큰며느리 지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가족도 아닌가요? 옥자 씨는 그제야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란 말 한번 잘했구나. 그 말에 지혜가 움찔했습니다. 옥자 씨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느껴졌죠. 나도 너네들이 이제는 불편하구나. 너가 솔직한 게 낫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나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너네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구나. 너네들도 그렇다면서? 큰며느리 지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건 아니죠.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 말에 옥자 씨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형평성? 정말 형평성을 따질 거면 더욱더 너네한테는 못 주겠구나. 오히려 나를 더 가족처럼 대해주는 작은아들 부부에게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옥자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너넨 나를 부모처럼 생각도 안 하지 않았니? 그때 너 뭐라 했니? 청소기 사들고 갔을 때. 거기 두고 가세요. 나가서 밥 사드시고 오세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디? 지혜는 할 말을 잃은 듯 눈을 피했고 태현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나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너네들은 아무래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저 돈이지? 나는 그런 자식 필요 없다. 옥자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서러움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죠. 그 말에 큰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진심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옥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불편하다면서?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불편하구나. 이번에는 큰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옥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남으로 대했을 때 내 마음도 이미 다쳤어?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찾아왔다고. 참 우스운 일이구나.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거라. 지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태현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옥자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았죠. 후회는 없다. 이제 내 인생이다. 그날 밤 옥자 씨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옥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찾아갔다면서요. 많이 힘드셨죠? 옥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제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그날 이후 옥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연락도 없이 찾아올까봐 불안해할 필요 없었고, 명절이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 흘릴 일도 없었죠. 옥자 씨는 둘째 아들 태호 부부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 많은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태호네 집 근처의 작은 텃밭을 빌려 상추도 심었죠. 어머니, 이 상추 잎이 정말 싱싱하네요. 오늘 저녁에 쌈으로 먹어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옥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가꾼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기쁨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우리 하윤이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 상추가 유난히 맛있구나. 주말이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손수 만든 찌개를 같이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도 없었죠. 어머니, 다음엔 감자도 심어봐요. 작은 며느리의 제안에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장국에 감자 넣어서 끓이면 딱이겠네. 이제 옥자 씨의 하루하루는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큰아들 태연과 며느리 지혜의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무너져 갔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매일 밤 계속되었죠.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 탓? 오빠가 뭐 했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도 신경 안 썼으면서. 아니, 그건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와서 날 탓하지 마요. 당신도 좋아서 그랬으면서.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그 애미의 그 자식이네. 방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당신? 태연은 결국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지혜도 스트레스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결국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별거에 들어갔죠. 옥자 씨는 그런 소식을 태호를 통해 듣게 됐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옥자 씨가 작은 며느리 하윤과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길. 집 앞에 깡마른 얼굴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옥자 씨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 그때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할게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옥자 씨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난 그땐 없던 걸 알게 됐어.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만이 내 가족이더라. 미안하지만 이제 넌 내 울타리에 없단다. 지혜는 끝내 말도 못 붙이고 돌아섰고 옥자 씨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며느리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저녁 태호 가족과 함께 차린 저녁상 위에는 옥자 씨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이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이거 제가 된장 풀고 감자 넣어서 끓인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날 감자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서요. 옥자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지 감자를 넣은 된장국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를 기억해준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머, 우리 며느리 솜씨 늘었네. 아주 구수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태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가을엔 우리 같이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한라산도 가보고 바닷바람도 쐬고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죠. 항상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으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옥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 맛이었죠. 그래. 이젠 누구도 날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나도 누구를 기다릴 필요 없는 삶이 됐네. 창밖엔 조용한 바람이 불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쓸쓸함 대신 햇살 같은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태호가 옥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옥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그리고 그런 가족이 이제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옥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정옥자 씨는 73세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한 결단이었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일까요?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이것이 정옥자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